안녕하세요. 애프터 이펙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환경 설정과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에펙을 켜시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창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New Composition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작업창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상단에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을 누르셔도 됩니다. 동일한 기능이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N, 컨트롤 N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눌러보게 되면 자,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해서 처음에 작업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름, 내가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이 이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자, 영상의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프리셋 HDTV 1080 29.97이라는 기본 세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리셋 부분을 눌러보면 다양하게 상황에 맞는 설정 값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 처음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풀 HD 사이즈로 HDTV 1080 29.97 이 프리셋으로 처음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 픽셀 단위로 되어 있고요. 비율은 16대 9 비율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표준 영상 사이즈 풀 HD 1920에 1080 그리고 한 단계 작은 HD 1280에 720 그리고 이 풀 HD가 4개가 붙어있는 3840에 2160 4K라는 사이즈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거보다 큰 8K, 8K까지 나와 있고 자, 이런 사이즈들을 각 상황에 맞게끔 설정을 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픽셀 에스펙트 레이시오라는 픽셀 종횡비가 있는데요. 스퀘어 픽셀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픽셀의 비율이 1대1이라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율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걸로 되어 있어야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정사각형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다른 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납작해 보인다던가 세로로 길쭉해 보인다던가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설정을 했어도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바꿀 일이 없는데요. 스퀘어 픽셀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라는 부분이 29.97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자,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거는 1초당 몇 프레임을 전송하는 영상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자, 예를 들어 30프레임으로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초에 이 30장의 이미지가 플레이가 되면서 영상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프레임에 한 장의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초에 30프레임짜리 영상이면 초당 30장의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일단 그 30프레임으로 보통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29.97이라는 수치가 왜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NTSC 방식으로 컬러 TV를 송출하는데요. 이게 흑백 TV일 때는 프레임률을 초당 30프레임으로 놓고 작업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컬러 TV가 들어오면서 주파수 안에 이미지 정보, 소리 정보 이런 정보들을 보내야 하는데 컬러 정보까지 이제 추가가 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30프레임에 0.03을 뺀 29.97이라는 이 수치로 제작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29.97이라는 수치를
29.97 프레임 레이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이 컬러 TV 신호를 이제 문제 없이 송출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가 계산을 하면 복잡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문제 없이 송출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9.97이라는 수치로 작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30과 29.97은 엄연히 이제 다른 수치긴 하죠. 0.03이 빠진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로 그대로 작업을 하다 보면 초당 30프레임짜리랑 29.97이라는 게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1초에 0.03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많은 프레임이 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드롭 프레임이라는 걸 설정하게 되는데, 자, 얘는 실제로는 0.03씩 이렇게 초당 빠지게 되지만 그 빠진 프레임을 건너뛰어서 30과 오차가 없이 설정을 해주는 게 드롭 프레임입니다. 드롭 프레임. 그래서 29.97에 드롭 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 실제로 숫자는 다르지만 29.97의 드롭 프레임은 30프레임이라고 놓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건데요. 30으로 놓고 하셔도 되고 29.97의 드롭 프레임으로 놓고 하셔도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설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보통 30으로 아니면 29.97의 드롭 프레임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9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를 30으로 쓰게 되면 이 드롭 프레임 부분이, 자, 클릭을 30으로 써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드롭 프레임이 비활성화가 되면서 딱 떨어진 숫자가 되고, 자, 29.97로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드롭 프레임이 되면서 오차가 생기더라도 건너뛰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송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화면의 해상도죠. 해상도, 선명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풀로 놓고 풀로 놓고 하셔야 가장 선명한 화면 해상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무거운 작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잠깐 동안 해상도를 낮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크게 무거운 작업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이상은 풀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또 작업을 하면서 상황이 나올 때 또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시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10초짜리 영상을 만들 건지 20초짜리 영상을 만들 건지 1분짜리 영상을 만들 건지 이런 시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스타트 타임 코드라는 거는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요거는 굳이 특별히 건드릴 필요는 없겠죠. 0초부터 시작을 하면 되니까. 자, 이 듀레이션이라는 요 설정이 총 10초짜리 길이를 설정할 건지 10분짜리 길이를 설정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 자, 보시면 수치의 단위가 시, 분, 초가 있고 뒤에 한 단위가 더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프레임 단위인데요. 자, 우리가 1초에 29.97, 30이라고 볼게요. 30이라고 봤을 때 프레임 퍼 세컨드, 30 프레임 퍼 세컨드가 초당 30프레임짜리 영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레임이라는 단위가 1, 2, 3, 4 올라가면서 29 다음에 30이 됐을 때 그 다음이 1초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 또 1, 2, 3 올라가다가 29 다음에 또 2초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단위까지, 영상을 하실 때는 이 프레임 단위까지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게 10분이 아니고 10초인 거죠. 10초. 실제 시간과 동일한 10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치를 설정을 하실 때는, 자, 직접 이 초 단위에 가서 예를 들어 30초의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30을 직접 써주시면 30초가 되고,
뭐 앞쪽에다가 뭐 30을 쓰시게 되면 30분이 되고, 뭐 시간을 쓰시면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내가 혹시 작업을 하다가 30초를 하고 싶다고 해서 30을 딱 그냥 이렇게 30만 쓰시게 되면 이거는 30초가 아니라 30프레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1초로 설정이 되죠. 초당 30프레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30을 썼을 때 프레임 단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1초가 되는 거죠. 그걸 좀 잘 확인하셔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여기서 초 단위에 설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30초로 쓰고 싶을 때 30을 쓰시려면, 우리가 이제 그냥 30만 쓰면 프레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 얘를 점을 찍어서, 자, 점은 우리 키보드의 맨 오른쪽 숫자 키패드 널찍한 0번 버튼 옆에 점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점을 누르시면, 자, 30을 쓰시고 점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요거는 30초로 인식을 합니다. 30초. 자, 그리고 30을 쓰고 점을 찍으면 30초고, 한 번 더 점을 추가로 또 찍어 볼게요. 또 찍어보면 얘는 30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1분을 하고 싶다. 1 쓰시고 점을 한 번 쓰시면, 한 번 찍으면 1초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찍으면 1분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30을 쓰시고 한 번 더 공을 누르시면 3초가 되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30초가 됩니다. 자, 얘가 30을 쓰시고 00을 쓰면 이 뒤에 자릿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30, 00 이렇게 쓰시면 이게 30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직접 쓰시면 되고, 간단하게는 30점 찍으시면 30초, 아니면 30 쓰시고 00을 추가를 해주시면 30초,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설정을 하시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기본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 바꾸고 싶으면 다른 색상으로 바꾸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백그라운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검정색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OK를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검정색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검정색 화면.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공간. 자, 얘가 1920에 1080 사이즈로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작업창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작업창을 만들었는데 이 작업창에 예를 들어 크기를 수정을 하고 싶다던가, 시간을 수정을 하고 싶다던가, 뭐 다양한 이제 수정을 좀 하고 싶을 때는, 자, 이미 만들어져 있을 때는, 자, 여기 컴포지션에 가보시면 뉴 컴포지션이 있고요. 새로 만드는 거였죠, 이거는. 자, 이미 만들어진 거는 컴포지션 세팅으로 가셔가지고 컨트롤 K, 여기 단축키로는 컨트롤 K를 누르시면 지금 이미 만들어진 걸 수정하실 때는 이 속성을 설정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봤던 창이 또 따로 나오게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뭐 30초였는데 이거를 10초로 바꾸고 싶다. 다시 10초, 10 쓰시고 점을 찍으면 10초죠. 자, 10초로 해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10초로 컨트롤 K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K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10초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프레임 레이트를 수정을 한다든지, 뭐 시간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추가로 수정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처음에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창 설정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그럼 화면 조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처음에 화면의 크기가 이렇게 검정색 화면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것부터 봐볼까요? 자, 얘를 토글 트랜스페런시 그리드라는 거를 눌러보시게 되면,
자, 눌렀을 때 이렇게 체크 무늬가 나오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화면이고요. 다시 켰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 처음에 자 우리가 컨트롤 K를 눌렀을 때 처음에 설정된 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선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상태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빈 공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화면의 크기를 자,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줄이게 되면 작아지고 수치를 높여주면 커지게 되는데, 자, 요 화면의 크기는 실제 요 1920, 1080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건 아니고 이 수치는 변함없이 동일한 거고, 우리가 보여지는 사이즈만 뭐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25%, 뭐 더 작게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내가 편한 화면 비율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치를 이용해서 직접 클릭을 해서 이렇게 딱딱 맞추셔도 되지만, 휠 버튼을 굴리시면, 자, 가운데 우리 마우스에 보시면 휠 버튼 있죠. 휠 버튼 중앙에 있는 버튼을 스크롤 굴리시면 화면이 커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실제로 이 화면이 1920에 1080짜리 화면인데요. 자, 요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검정색 부분, 요 안에 있는 화면만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바깥쪽에서 뭔가 어떤 물체가 날아온다든지 안 보였다가 내려온다든지 이럴 때 바깥쪽에서부터 움직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줄이고 키우고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우스 휠 버튼으로 하시든 이 퍼센테이지로 조정을 직접 클릭해서 조절을 하시든, 네, 원하는 크기로 보기 편한 사이즈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 패널, 지금 이제 패널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가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패널 맞춰진 사이즈에 딱 사이즈에 맞게 표현을 해주시려면 요 핏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화면에 딱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일단 단축키로는 화면을 이렇게 줄이고 키우고 하셨을 때 다시 요 패널 크기에 딱 맞춰주고 싶다, 핏 시켜주고 싶다 그러시면, 자, Alt를 누른 상태로 자, 슬러시 버튼, 자, 물음표랑 같이 있는 슬러시 버튼 있죠. Alt 누르고 슬러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이 딱 맞춰지게 됩니다. 요 패널 크기에 지금 현재 설정된 패널 크기에 딱 맞춰주게 됩니다. 요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의 크기를 줄이고 키우고 하는 것도 그 슬러시 버튼 옆에 있는 자, 뾰족 괄호 있죠. 물음표 있는 옆에 왼쪽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커지고, 이렇게 단축키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화면의 크기를 작게 보거나 크게 보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화면에 이동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요. 자, 상단 툴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이 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셀렉션 툴, 선택 툴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옆에 핸드 툴이라는 게 있어서, 자, 이 핸드 툴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 화면에 와서도 자, 화면을 잠깐 좀만 줄여보고, 화면을 이 손바닥 툴일 때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을 마우스로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한 상태로 좌우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화면이 이동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도 요 툴을 굳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자, 선택 툴인 경우도 자,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 휠을 굴리는 거는 화면의 비율을 조절하는 거였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손바닥 툴로 클릭을 하는 동안에는 손바닥 툴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화면 조작 방법은 이 정도로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